한민구 장관은 논의 종결을 지시했다고 지금 알려졌죠. 예. 그 기무사 문건을 보고 논의 종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러고 송영무 장관, 현 장관은 보고받고 방치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에 휩싸였는데 기무사 문건 왜 전 현직 국방장관이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요? 왜 만들었고 왜 4개월간 침묵했는지 그 답을 구하면서 당시 국방장관 한민구의 윗선은 과연 그럼 누구였고 뭐라고 반응했을까? 그리고 송영무 장관은 왜 즉각 공개하지 않았을까? 3대 의문 제기한 한민구 측 이의가 있다는 겁니다. 쿠데타 음모 논의라고요? 아니요. 국방부 공식 회의에서 문건 작성을 논의했습니다. 숨어서 음모가 아닙니다. 둘째, 비밀 문서로 작성해둔 거라고요? 아닙니다. 평문으로 작성해서 조난 자료로 한부 보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탄핵 결정 후에 계엄이라고요? 아닙니다. 작년 문건 보고받은 뒤에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러면서 논의 종결을 지시했습니다. 라는 것이 한민구 전 장관 측의 얘기입니다. 4개월의 침묵은 왜 필요했을까요? 3월 16일 계엄령 문건 보고가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장관에게 올라가자 놓고 가세요. 그리고 4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무대응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군내에 얽힌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좀 조용히 수사하려고 그랬는지 문제없는 문건인데 이렇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기무사 개혁을 위한 카드로 쓰려고 한 건지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런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고요. 제가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제가 국방위원으로서 국방부에다가 요청했던 것은 위수령이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니 사제에 폐지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냈고요. 거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좀 신중하다. 폐지보다는 좀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알려왔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종결이 된 겁니다. 저는 위수령이든 계엄령이든 어떤 형태든 이 법을 통해서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질문한 적은 없고요. 상식적으로 삼척동자가 봐도 폐지 여부를 물었는데 군 동원 계획의 실행 계획을 짰다. 군 동원을 위한 실행 계획을 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련되지 않은 군인 출신인데 정무감각은 확실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분이 군사 개혁에 대한 마인드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국방장관을 계속해야 그래도 이런 기무사 문제 물론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죠.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을 계속해서 군사개혁을 국방개혁을 이번에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송영무 장관이 좀 말도 조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 국민한테 공개할 건 공개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한번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황정우 소장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시 탄핵이 대부분 인용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기무사는 뭐 속 마음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저것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반대쪽은 시위를 격렬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치안 능력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이제 청와대 담을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고 봐요.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헌법에 의해서 생각하지 마라. 경찰로 막다가 안 돼서 뚫리면 도리 없다. 이렇게 헌법에 정하든지 지시를 내리면 이제 저런 거 안 만들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 행정부에서 만약에 당시 이 대형 쪽에서 우리가 경찰력으로 이제는 이거 어렵다면 뭐 유시령도 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한민구 장관쯤 되면 당시에 탄핵이 인용될 건가 기각될 건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저런 문건이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집어넣으라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에 3월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회색지대에 있다. 딱히 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대목이 좀. 그러면 청와대도 그때 명확하게 지금 답을 안 하는 걸 보면 들었는데 그거 자료를 받아 놔서 이제 아껴 놨다가 적폐청산이 끝난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꺼내서 또 다른 적폐청산으로 이렇게 판을 벌려가는 그런 카드로 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때 적폐청산에 다 넣어서 저게 잘못된 게 있다면 제도적 개혁을 하든
형법적 이 처벌을 하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청와대가 답해야 될 문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은갑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안이냐 실행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을 필요가 있고 송영무 장관은 그럼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근데 그 앞서 청와대 얘기는 아마도 추측건데 그 당시 보고를 했어도 충실한 내용이 아니라 요지만 그 대략적인 보고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회색지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상당히 중체대한 문제고 국민적 관심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한 규명 그리고 군 내에서는 분명히 이게 어떤 의도에서 그리고 누구까지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문안에 나와 있는 것이 어디까지 실행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아주 중체대한 문제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면 정기남 교수님 다 밝혀야죠. 그렇습니다. 자기 선에서 알고 저 서랍 속에 쳐박고 왜 그래요? 왜?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본부를 망각한 거고요. 네. 이런 문건 자체가 논의되는 공식회의에서 논의됐다. 그래서 쿠데타 음모가 아니다. 이런 막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어떤 경우에도 군이 총뿌리를 국민에게 겨누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계엄령의 어떤 그 선포라든지 병력 동원 계획 이거 누가 지시했는지 정확하게 이번에 진상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이나 송영무 장관 지금 한쪽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정무적 감각의 부재지요. 이 정도 사안이 중대성을 캐치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대변인을 두시든지 직접 말만 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차제에 저는 이제 군 출신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번 개각에서라도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기용 검토할 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문희 교수님. 지금 뭐 성인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혼자 제가 여성입니다. 지금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 뭐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하시고 뭐 여성의 행동 고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셔서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계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정치군인은 아니다. 정치군인. 말을 잘하고 윗선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뭘 잘하고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섰으면 벌써 그래서 저는 조금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많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왜 4개월 동안 뭉갰느냐 소위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이분이 아마 기무사 개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군 그 고위급 장성들이 연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국방부도 아니고 외부 기관에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그렇게 하면서 아마 기무사 개혁의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그 당시가 남북 정상회담 막 한창 준비 중이었고 또 6.13 지방선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제로 수면 위로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우리가 이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왜 분노하는 거죠? 분노의 핵심은요. 기무사가 현재 있는 헌법과 법률 체계를 무시하고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하는데 그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건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위헌성을 비껴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 법안을 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궁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기무사 혼자서 이거 다 무시하고 이런 거 만들어서 위수령 발동합시다. 비상계엄령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였을까? 아니요.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누군가가 이런 단계를 전제로 해서 검토해봐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었을까? 그 선에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위에 올라가면 청와대 누군가는 이거 분명히 지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내서 왜 이런 검토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할 때 어차피 군 출신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거 보고받고 난 다음에도 군이 뭐 이렇게 검토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 본인도 생각하고 청와대에도 그렇게 보고한 것 같아요. 축소 보고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보고받았는데 또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거 지시 내렸겠습니까? 독립적인 수사본부. 송영무 장관이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책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방송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7시 14분인데요. 햇수로 하면 벌써 7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던 안철수. 일단 정치 일선에서는 물러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이 과연 궁금해질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